사교육을 쓸데없이 조장하는, 그러니까 필요한 사교육은 해야죠. 그러나 쓸데없이 사교육을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불안감 조성이에요. 엄청 불안감을 조성해. 안녕하세요. 김필립입니다. 오늘 주제, 제목, 대부분의 부모, 특히 고학력 부모님들이 더 잘 저지르는 수학교육의 치명적 실수. 자, 제가 이 주제를 채택하고 이렇게 부랴부랴 영상을 만들게 된 건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사실 요즘 굉장히 회자되고 있는 뭐 4세고시, 7세고시, 9세고시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리고 사교육비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초등 때 특히 사교육비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교육자인 제가 양심을 걸고 판단하기에는 초등 교육에 그렇게 많은 엄청난 사교육의 자원이 투입되고 또 소모되어야 하는지 저는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4세고시, 뭐 7세고시, 9세고시 막 이런 거. 그리고 뭐 유치원 의대반, 뭐 초등 저학년 정석풀이반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아동 학대인 거죠. 그런데 그 이면을 잘 들여다보면 사교육 업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교육에는 사교육자와 사교육업자 딱 두 부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교육자는 교육자이지만 사적인 영역에서 열심히 교육의 뜻을 펼쳐가는, 근데 이 사교육업자가 문제예요. 이거는 교육의 뜻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뜻이 훨씬 큰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죽어나가든 부모님이 허리가 휘든 상관없어요. 엄청나게 어려운 입퇴, 엄청나게 어려운 레퇴, 뭐 레퇴, 입퇴 제가 줄여서 말했지만 아마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입학 테스트, 레벨 테스트.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아이들한테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자괴감이 들게 하고 뭔가 주위의 친구들에 비해서 확실히 처져가고 있다는 그런 불안감을 막 조성해서 심지어 4살 때부터 7살 때부터 막 달리게 만드는, 이건 정말 제가 볼 때 정말 잘못된 거예요. 사교육업자의 욕심의 끝판왕, 정말 제가 볼 때는 크레이지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그런 광풍, 그런 미친 광풍, 정말 아동학대의 광풍에서 우리 아이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어떤 단초, 풀어나갈 수 있는 열쇠, 이런 것을 드리고 싶어서 주제가 엄마표 수학으로 정한 거고, 그러면 엄마표 수학 또는 아빠표 수학이 잘 진행되면 그만큼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굉장히 좋은 뜻으로 오늘 주제를 마련했고, 그렇게 엄마표 수학, 아빠표 수학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무엇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잘 가려내면 그래도 보다 잘 엄마표 수학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엄마표 수학을 진행할 때 이런 것들은 조심하자. 물론 많아요. 근데 그걸 다 얘기하자면 1시간, 2시간도 모자라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 자, 그 중에 첫 번째. 엄마표 수학을 할 때 제발 심화 또는 사고력의 집착을 덜어내자. 없애 버리자. 그건 누군가가 씌워놓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인 거다. 심화를 해야만 한다, 사고력을 해야만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면에서 그것을 이용하는 비즈니스 활성화에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다. 사실 제가 여기서 확언해서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괜한 시비에 말릴 수 있으니 제가 그럴 수 있다라고 여지를 두는 것이고, 제 말, 그리고 심화나 사고력을 주장하는 그런 분들의 그 논리를 들어보시고 양쪽 논리를 잘 비교해서 양쪽에서 주장하는 바를 잘
비교 분석해서 최종적인 판단은 부모님들께서 하셔라. 저는 그중에 심화나 사고력은 초등 때 필요 없다 쪽이니까 제 주장을 잘 들어보시고 반대 주장도 들어보시고 어떤 것이 정말 아이들을 위한 내용인지 그렇게 판단하셔서 그 방향으로 아이를 지혜롭고 현명하게 잘 이끌었으면 좋겠다라는 진심 어린 충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원의 도움을 안 받고 사교육의 도움을 안 받고 엄마표 수학을 진행하고자 할 때 또는 진행하고 싶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난이도예요. 왜냐하면 수학 문제가 어려우면 그리고 굉장히 심하면 그리고 굉장히 배배 꼬아놓은 사고력적으로 보이는 사고력적이라 그랬어요. 사고력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사고력 도움 안 됩니다. 그런데 사고력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 선행 개념을 땡겨온 문제들.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죠. 선행 개념을 당겨왔지만 그거를 선행 개념으로 풀지 말고 현재 배운 지식만 가지고 풀면 사고력이 올라간다. 아니 정말 헛소리, 신박한 헛소리예요. 아니 선행 개념을 땡겨와서 어차피 시간이 지나서 그걸 배울 때쯤이면 그 선행을 우리가 나중에 연령에 맞게 배울 때쯤이면 당연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너무 쉽게 알 그러한 원리를 왜 굳이 땡겨와서 사고력인 것처럼 그렇게 아이들한테 풀기를 강요하고 그리고 심지어 풀어준다는 내용도 보면 엄청 허접해요. 뭐냐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수열 개념이 있어. 근데 이게 고등학교 수열에 나오는 문제인데 이거를 초등 사고력에다 넣어놓은 거야. 진짜 많아요. 그런데 그게 수열 공식으로 치면 너무 쉬워. 뭐 4n-1이야. 그럼 4n-1에 뭐 초항이 3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3 다음에 7.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자, 이거를 4n-1이라고 하면 고등 개념이니까 그 n을 네모나 세모, 뭐 하트로 바꾼대요. 아니, n을 네모로 바꾼다고 해서 그 고등 수열 개념이 초등 개념으로 바뀝니까? 정말 달랑 네모나 세모 또는 하트로 바꾼다고 해서 수열 개념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정말 초등 개념으로 낮출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의도하는 대로 수준이 낮춰져요? 초등으로? 무슨 정말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와요. 정말 허접한 헛소리죠. 그런데 의외로 여기에 걸려들은 부모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문제를 안 풀고 넘어가면 그걸 건드리지 않고 넘어가면 아이들이 왠지 못 따라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자 보세요. 사교육을 쓸데없이 조장하는 그러니까 필요한 사교육은 해야죠. 그러나 쓸데없이 사교육을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불안감 조성이에요. 엄청 불안감을 조성해. 니네 이거 못 풀면 큰일 나. 니네 지금 이 학년에 이거 못하면 안 돼. 니네 이거 이 정도 입태도 통과 못해? 니네 이 정도 레테에서 최상위권 못 받아? 니네 그러면 난리 난 거야. 아 이런 불안감, 이 불안감을 먹고 독버섯처럼 불필요한 사교육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4세 고시까지 온 거잖아요. 인제 쭈쭈 먹다가 걸음만 막 뛴 그런 애들한테 지금 4세 고시, 7세 고시, 9세 고시 정말 가당키나 한 겁니까? 하여튼 자 여기서 이걸 그대로 엄마표에다 흉내내서 뭐 해괴 망측한 사고력, 심화, 응용 심화 이런 교재들을 가져와서 애하고 엄마하고 애하고 아빠하고 낑낑대고 푸는 거예요. 물론 공부 잘하는 엄마 아빠들은 슬쩍 해설을 보고 맞출 수는 있죠. 애들은 어떡하냐고. 그래서 결국은 엄마표, 아빠표를 하다가 난이도가, 교재가 점점 어려워지면 이게 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누굴 찾아가냐? 다시 사교육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 찾아가려면 엄마 아빠가 엄청 똑똑해야 돼. 그리고 선행 개념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알기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학생은 알기만 하면 되는데 가르치는 선생님은 알기만 하는 것 같고는 턱도 없이 부족해. 만약에 이 사람이 잘 가르치는 능력이 100이라면 그 중에 아는 능력은 제가 볼 때 20에서 30밖에 안 돼요. 70, 80은 뭐냐면 가르치는 능력이야. 자기가 아는 걸 제3자인 누군가에게 그걸 다시 모디파이 해서 수정하고 가공해서 그 아이 머릿속에 딱 그려져 있는 그 열쇠 구멍 뇌마다 아이마다 각각 다르거든요.
약간 맞춤형 그 구멍에 딱 맞는 열쇠 키를 내가 만들어서 아이 머리에 넣어주는 그 능력. 그게 가르치는 능력인데 그 가르치는 능력까지 다 채우려면 더군다나 그 어려운 심화나 사교육. 그냥 어려우면 제가 인정을 해요. 근데 아주 재수없게 어려워. 지저분하게 어려워. 아무 말 대잔치 같이 어려워. 그리고 대부분 다 선행 개념이에요. 진짜 살짝 숨겼어. 선행 개념이 아닌 것처럼. 한마디로 가면을 딱 쓴 거지. 근데 가면을 탁 벗겨보면 고등학교 수열 문제고 고등학교 방정식 문제고 부정방정식 문제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연연해서 그런 거를 안 하면 처지는 게 아닌가라는 불안감 때문에 엄마랑 아빠랑 아이 데리고 그런 교재를 낑낑 맬 때 무조건 제가 장담할게요. 엄마표 수학은 장렬히 전사합니다. 아, 물론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고 수학적 재능이 너무너무 정말 아웃스탠딩하다. 그러면 문제될 게 없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상위 1%, 0.5% 미만의 그 천재, 수재, 수학, 영재 같은 애들 말고 나머지 99%의 애들, 나머지 99%의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항상 여기다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95% 안에 들 테니 제가 대부분이라고 표현한 거고 그런 아이들을 옆에 앉혀놓고 심화교재, 사고력 교재, 응용사고력, 심화사고력 이런 걸 판다? 진짜 정말 한심하고 일도 도움이 안 될 아주 굉장히 멍청한 방법이다. 진짜 멍청한 거예요. 제가 좀 과격한 단어를 쓸 테니 제발 지금이라도 뜨끔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 정말 멍청한 방법이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초등 때 원리와 개념을 탄탄하게 갖추는 게 그게 초등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쓸데없이 오버해서 심화나 응용사고력, 심화사고력 이런 문제 풀 필요 없다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표 할 때도 기본에서 응용까지만 딱 그 정도 선까지만 아이를 봐주는 걸로. 그러면 엄마나 아빠나 따로 공부 안 해도 대략 그 정도는 커버가 가능하거든. 그러면 다시 아이 손을 붙잡고 사교육에다 의존할 필요가 없거든. 진짜예요. 제발 제 말 꼭 들으세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그 무지막지한 그 초등 사고력 또는 심화 그리고 입태, 레태 이런 것들이 왜 거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한테는 득보다 실이 되는지 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수학이 더 망쳐지는지 그건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오늘 주제가 엄마표 수학을 진행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 치명적 실수 이런 거를 어떻게 피해가고 어떻게 하면 엄마표 수학을 잘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두 번째 치명적 실수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부모님들이 잘 저지르는 수학 교육에서 치명적 실수는 뭐냐면 특히 이건 고학력 부모님들 스스로 똑똑하다고 스스로 굉장히 공부에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께서 저지르는 정말 치명적 실수인데 뭐냐면 스스로에 대한 과신이 너무 지나쳐서 그리고 자기가 과거에 학창 시절에 공부를 너무 잘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확신 때문에 정말 크게 엄마표 수학 또는 아빠표 수학을 그르치게 되는 굉장히 큰 실수.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 자기 자신의 실력에 대한 과신, 그로부터 오는 아이와의 충돌, 그리고 엄마표 수학의 삐걱임, 그리고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결과까지. 그 정말 잘못될 수밖에 없는 과정을 따라가는 그 실수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스스로에 대한 과신이라는 겁니다. 이걸 빨리 벗어 던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어렸을 때 방정식을 이해를 잘했어. 아니면 자기는 어렸을 때 2차 함수를 이해를 잘했어. 우리 아들, 딸도 내 머리를 닮았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두 번 설명을 했어. 근데 애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여기서 중요한 거. 대부분 못 알아들어도 자식들은 부모한테 이거 나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 잘 못합니다. 아, 물론 편안하게 하는 애들도 있겠죠. 평상시에 뭐 불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스스럼없이 얘기하는 아이들. 그런데 대부분 효자, 효녀들이 문제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저도 경험해 봤던 우리 아이가 굉장히 효녀입니다.
제가 설명을 했는데 잘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말을 못 하는 거야. 왜? 내가 이해를 못 했다고 얘기하는 순간 아빠는 나에 대해서 얼마나 큰 실망을 하실까? 이렇게 열심히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설명을 잘 했죠. 제가 우리나라에서 수학 가르치는 거로는 단 한 번도 2등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딸이 이해를 잘 못한 거예요. 근데 저는 저에 대한 확신이 컸으니 그래도 내가 이렇게 계속 설명하면 되겠지? 이렇게 우기고 밀고 나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난 아빠랑 수학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엄마. 그래서 엄마가 왜 힘드니? 뭐가 힘드니? 그랬더니 아빠가 너무 설명도 잘 해주시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는 게 느껴지는데 제가 그걸 듣자마자 0.5초 내에 탁탁 이해해서 대답을 바로바로 했으면 너무 좋겠는데 조금이라도 그 얘기 중에 무언가를 놓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아빠한테 다시 설명해달라는 얘기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하늘이 노래지면서 앞이 캄캄해지면서 그 뒤서부터는 얘기가 하나도 안 들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총체적으로 완전히 이해가 안 돼 버리는. 자, 근데 이거를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얘가 효녀니까. 그리고 그런 말을 잘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저는 열심히 얘기하고.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제가 딱 2번 티칭하고 접었습니다. 마음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제가 겸허히 고집을 반성하면서 우리 선생님한테 맡겼습니다. 물론 저는 교육법인 대표였으니까 우리 선생님한테 아이를 맡길 수 있었죠. 그러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전국의 학부모님들께서는 바로 저처럼 딱 맡길 선생님을 찾기 힘드실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차선책을 찾아야 되죠. 뭐냐면 일단 엄마표로 최선을 다하되 내 능력이 내 역량이 여기까지구나. 그리고 이상하게 아이가 내 티칭을 내 가르침을 잘 이해를 못하는구나. 잘 따라오지 못하는구나 하면 괜한 고집 부리지 마시고 엄마랑 아빠랑 체인지 하시든 아니면 제가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 지방에 계신다면 또는 뭐 지방이 아니어도 바로 주위에 훌륭한 수학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을 찾기 쉽지 않다면 특히 초등에서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고난도의 설명 능력이 요구되지 않으니 부모님들과 부모님들끼리 짬짬이로 서로 바꿔서 자기 자식이 아닌 서로 자식을 바꿔서 티칭하는 그러면 제3자가 되기 때문에 훨씬 가르치는 게 쉬워지고 배우는 것도 훨씬 부담이 줄어듭니다. 아니 오죽하면 선생님들 사이에 친족은 티칭하는 게 아니다. 왜 그러냐면 실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리고 아이가 덜 떨어져서도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가르치려고 하는 엄마 또는 아빠도 문제가 없으시고 아이도 문제가 없어. 다만 친족이기 때문에 서로 엄청난 부담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특히 아이가. 더군다나 효자 효녀는 더욱. 그래서 부모가 설명을 해줄 때 바로바로 이해하고 빨리 해맑게 웃으면서 이해했다고 얘기해 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너무 앞서다 보니 조금이라도 자기가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는가 하는 그 순간에 하늘이 노래지고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래서 그런 걸 피하려면 우선 친족 간의 티칭도 마음의 부담을 덜어내야 하지만 그게 잘 안 된다 싶으면 서로 자식을 바꿔서 티칭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권하고 싶다. 당장 사교육을 찾아가라.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사교육업자가 아니니까. 최대한 지역 내에서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서로 상대방 자녀를 바꿔서 가르치는 거 해봐라. 의외로 괜찮다. 초등은 적어도 그 정도로 한다고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굳이 쓸데없는 아무 말 대잔치 같은 심화, 사고력 이런 것 파지 말고 그리고 그런 걸 팔려고 하면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을 해야 하니 그러한 불필요한 사교육에 의존하지 말고 어떻게든 초등을 기본 원리와 개념을 탄탄하게 해서 끝내는 걸로 목표를 삼는다면 우선은 부모님이 도전을 하되 엄마표 수학으로 아빠표 수학으로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첫 번째 심화나 사고력을 깊이 파면 안 된다. 절대 그거는 무조건 사교육업자들의 어떤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 제가 분명히 단언을 안 했어요. 여지를 뒀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최종 판단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께서 하시고, 아, 김필립 원장 말이 훨씬 신뢰가 가는구나. 이건 정말 사교육자가 아닌 사교육업자들의 뭔가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겠구나라고 판단이 드시면 제 말을 따르시면 되고, 중요한 건 그 상위 0.5%, 0.3% 과고 막 이런 애들 어렸을 때부터 막 수학에 날아다니는 그런 애들은 논외로 하고요. 그런 애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돼. 랩태 봐도 되고 입태 봐도 되고 그 4세고시 7세고시 봐도 돼. 물론 안 보는 게 정신건강에 훨씬 좋겠지만 굳이 그렇게 하고 싶다면 제가 안 말려요. 근데 나머지 99%, 98%, 95%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애정어린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 첫 번째, 심화, 응용심화 이런 거 절대 깊이 들어갈 필요 없다. 초등수학에서는. 그러니까 기본, 응용 정도까지. 그리고 그 정도라면 굳이 사교육을 안 보내도 엄마표 수학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절대 난이도를 올리지 말아라. 아무 걱정 없다. 아무 문제 없다. 뭐 난이도를 안 올려서 나중에 심화 못 푼다? 다 거짓말이에요. 절대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엄마표 수학이나 아빠표를 진행하는데 잘 안 된다. 근데 거기서 똑똑한 부모님들, 고학력 부모님들은 아니 나는 이렇게 잘 가르치는데 얘가 왜 못 알아듣지? 이렇게 고집 피지 마시고 일단 시작해보면 알아요. 아, 이게 삐걱대는구나. 아니 이건 잘 진행되는데 이건 다 알 수 있으니 삐걱대기 시작하면 절대 거기서 바로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고집을 내려놓고 겸허히 인정하고 빨리 나보다 더 우리 아이를 잘 가르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한다. 첫 번째, 주위의 부모님과 아이를 바꿔서 가르치는 방법. 그리고 내 욕심을 더 낮추면서 내가 설명하는 방법을 좀 바꿔가면서 다시 도전하는 방법. 그리고 그것도 저것도 잘 안 된다면 사교육이라도 기본하고 응용 정도만 커버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큰 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니 사교육이라도 우리 아이를 나보다는 더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곳으로 또는 그런 선생님을 찾아서 아이를 보내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이건 맨 마지막 정말 피치 못할 때예요. 마지막까지 안 가시기를 진심으로 제가 마음속으로 응원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첫 번째, 두 번째에서 해결할 수 있기를. 무슨 말이냐면 티칭 방법을 좀 바꾸신다든지 노력을 해야 되죠, 부모님이. 그리고 그것도 저것도 안 된다면 주위에 친한 엄마 아빠랑 아이를 바꿔서 크로스로 서로 티칭하는,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나보다는 그래도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분을 찾는 거. 아, 여기서 중요한 거. 그게 꼭 오프라인이 아니어도 되겠죠. 온라인도 강의를 잘해서 우리 아이를 쏙 마음에 들게 하는 그런 강의가 있을 수 있으니 찾아보시고 우리 아이한테 가장 잘 맞는 방법으로 수학 교육의 그 험난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길을 잘 걸어가시길. 그래서 아이도 그 길을 따라서 결국은 수학 1등급 그리고 수학 만점의 엄청난 성취를 꼭 얻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응원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제 말씀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